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이 시간에는 명화 속에 사용된 색을 따라하여 꽃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을 꾸밀 때, 옷을 코디할 때,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꽃바구니를 만들 때처럼 생활 속에서 색 배색은 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색을 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검증된 작품 속에 색 배색을 따라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화 속 색채 엿보기 시리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살펴볼 건데요. 후기 인상파 화가 중에서 유명하죠.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속 색배색을 따라하기로 하겠습니다. 반 고흐의 작품 중 별이 빛나는 밤에 까마귀가 있는 밀밭, 밤의 카페 테라스를 같이 볼게요. 고흐의 작품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색 바로 알 수 있죠. 노란색입니다. 고흐 작품의 특징은 노란색 계열과 보색 관계인 파란색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작품 중에서 밤의 카페 테라스를 살펴보면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계열이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밤에 볼 수 있는 생동감 있고 풍성한 빛의 표현으로 노란색 계열을 사용하였으며 반대색인 파란색 계열의 사용으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명화에서는 이렇지만 비슷한 색의 꽃을 사용하여 꽃바구니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날까요? 자, 그럼 같이 만들어 볼게요. 기본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책상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같이 체크해 주세요. 플로럴 폼, 바구니, 투명 포장지, 투명 테이프, 리본, 꽃가위, 수공가위, 스테이플러, 그리고 꽃입니다. 이렇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꽃 소개를 할게요. 노란빛 장미입니다. 이렇게 옅은 색입을 가지고 있는 꽃은 상처가 나면 잘 보이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주세요. 화려한 색감과 생김새의 달리아입니다. 파란색 꽃은 흔치 않은데요. 꽃봉우리가 종처럼 피어나는 용담초입니다. 귀엽게 생긴 이 꽃은 국화인데요. 작은 국화여서 소국이라 불립니다. 향이 있는 식물을 허브라고 하는데요. 매력적인 보랏빛 벨벳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는 멕시칸 세이지입니다. 허브에 속하는 초록색의 진한 향이 묻어나는 유칼립투스입니다. 이제 소개를 마쳤고요. 간단하게 지저분한 잎들만 정리할게요. 너무 긴 줄기는 잘라주면 돼요. 다 되었으면 꽃들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종류별로 놓아주세요. 꽃바구니를 상상해보면 바구니 안에 꽃들이 예쁘게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담으려면 기본적으로 꽃을 고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초록색의 스펀지 같이 생긴 이것은 플로럴 폼이라는 건데요. 물이 흡수된 상태여서 뿌리가 없는 식물 줄기를 꽂아주면 빨대로 물을 먹는 것처럼 줄기로 물을 빨아올려 생명 연장이 될 수 있어요. 보다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겠죠. 물이 흡수된 플로럴 폼을 바구니에 넣어 꽃을 꽂을 수 있게 영문 글씨가 정면에서 보이게 세로 방향으로 세우고 그대로 넣어주세요. 손으로 막 누르거나 충격을 줄 경우 스펀지처럼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조심히 다뤄줘야 돼요. 다 되었으면 꽃바구니 만들기 전에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완성된 꽃바구니 크기를 생각해 보겠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 꽃을 그 크기에 맞춰 자르고 플로럴 폼에 꽂아 바구니를 완성하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르는지 어떻게 꽂는지의 방법을 설명할게요. 꽃을 자를 때 플로럴 폼에 어느 정도 깊이를 꽂아야 할지 계산해서 그 길이만큼 더 잘라줘야겠죠. 자, 보세요. 바구니에 넣은 플로럴 폼과 같은 크기의 플로럴 폼이에요. 어느 깊이로 꽂을까요? 정답은 3-4cm 정도입니다. 너무 짧게 꽂으면 고정이 잘 안되고 물올림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깊이 꽂으면 줄기끼리 서로 닿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간 플로럴 폼을 뚫고 나가겠죠. 자르기 전에 어떻게 자를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1번 수평 방향으로 자른다, 2번 사선 방향으로 자른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정답은 2번 사선으로 자른다. 아마 여러분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일자로 자를 경우 단면은 동그란 원형이 되고 사선으로 자를 경우 단면은 타원형이 돼요. 두 가지 중 어떤 타입이 시간 대비 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단면적이 넓은 타원형, 사선으로 자른 경우겠죠. 그리고 사선으로 자르면 폼에 꽃을 꽂기가 더 쉬울 거예요.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꽃바구니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플로럴 폼에 꽃을 꽂을 때 지켜줘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플로럴 폼에 꽂아지는 줄기는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돼요. 줄기가 깔끔하게 꽂아지고 고정이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줄기는 어떻게 자른다?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세 번째, 줄기를 얼만큼 꽂는다? 3-4cm 정도 길이로 꽂아주세요. 그런데 플로럴 폼 속 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짐작으로 꽂을 수가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줄기 아래쪽에서부터 3-4cm 정도 되는 위치를 손으로 잡고 그대로 플로럴 폼에 손이 닿을 때까지 쑥 꽂아주면 돼요. 한번 꽂았던 곳을 뺐다가 다시 꽂았다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플로럴 폼 구멍이 크게 생겨서 물올림도 잘 안 되고 줄기 고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꽃을 꽂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요령이 있는데요. 중심 쪽에 가까울수록 꽂아지는 줄기의 방향은 수직으로,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옆으로 누워지는 사선 방향으로 꽂아주는 것이 좀 더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꽂을 수가 있어요. 처음이라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이 방법이 어려운 친구들은 줄기들이 서로 닿지 않게 주의해가면서 꽂아주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나요? 그럼 이제 설명을 기억하며 본격적으로 꽃을 꽂아 꽃바구니를 완성해 볼까요? 먼저 배경이 되는 초록색 ip소제를 가장자리에 꽂아줄 거예요. 다 꽂지는 않고 절반 정도 양을 꽂아주세요. 유칼립투스의 줄기가 곁줄기로 되어 있으면 나눠서 잘라 사용해주세요. 줄기가 긴 경우 중간중간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위쪽부터 원하는 길이를 잘라서 꽂고 그 다음 남은 줄기를 사용하는데요. 윗부분 잘리는 적이 티나지 않게 잎과 가깝게 줄기를 바짝 잘라주세요. 꽃을 자를 때는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줘야 하고 꽃이나 잎줄기 윗부분이 내 쪽을 향하게 잡아주고 잘라지는 줄기 쪽이 바깥으로 향하게 둔 상태에서 사선으로 잘라주면 돼요. 플로럴 폼에 꽂아지는 줄기 쪽에 잎이 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꽂아주세요. 반고흐의 작품에서 노란색 계열이 주를 이루었죠. 메인이 되는 노란색 계열의 꽃들을 먼저 꽂아볼게요. 노란색 달리아를 꽂아볼게요. 달리아 줄기가 곁줄기로 되어 있으면 꽂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라 나눠 꽂아주세요. 시든 잎들은 정리해주고 상처가 있는 꽃잎도 조심히 떼어서 정리해주세요. 꽃의 예쁜 얼굴이 잘 보일 수 있게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꽂아주세요. 달리아 줄기를 보면 안쪽이 비어 있어서 세게 잡으면 줄기가 눌려서 손상이 되니 조심히 다뤄주세요. 줄기는 사선으로 자르고 꽂을 때는 줄기 아래쪽을 잡고 깊숙이 꽂아주세요. 이번엔 보조석 역할이 되는 진한 노란색 장미를 꽂아볼게요. 장미꽃도 마찬가지로 꽃잎에 상처가 있다면 떼어내서 정리해주세요. 줄기의 가시는 조심해주세요. 이제 노란색과 대비되는 파란색 계열의 용담초를 꽂아볼게요. 용담채의 꽃송이는 유칼립투스처럼 줄기 마디에 달려있는데요. 윗부분부터 사용할 길이를 생각해서 잘라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잘라내고 남은 꽃 위쪽에 줄기가 올라와 있다면 자연스럽게 잘라내주세요. 지저분한 잎이나 시든 잎들은 정리해주고 플로럴 폼에 꽂아지는 줄기엔 잎이 없게 제거해주세요. 이제 약간의 주황색만 보이게 소국을 꽂아줄게요. 줄기 윗부분에 여러 개의 곁줄기들이 있는데요. 조금씩 잘라내고 사용해줘도 돼요. 소국의 잎들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 정리해주세요. 남은 용담초도 함께 꽂아줄게요. 꽂기 전에 줄기는 항상 사선으로 자르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파란색 계열과 비슷한 보라색의 멕시칸 세이지를 꽂아줄게요. 꽃이 아래로 처지거나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꽃들보다는 약간 위로 올라오게 해서 꽃이 잘 보이게 꽂아주는 것도 좋겠죠. 잎이 많아서 꽂았을 때 꽃들이 가려질 수 있으니 잘라 정리해주세요. 빈 공간에 유칼립투스와 소국을 마저 채워 꽂아주세요. 유칼립투스에 남는 줄기가 있다면 한 줄기 따로 옆에 빼놓아주세요. 포장할 때 사용할 거예요. 꽃들의 키가 다르게 해서 서로 잘 보이게 꽂아주세요. 가장자리로 갈수록 각도를 높이고 중심으로 갈수록 각도를 세워서 꽂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다 되었으면 마무리 포장을 할게요. 책상에 완성된 꽃바구니와 포장지, 리본, 투명 테이프, 스테이플러, 유칼립투스 줄기를 준비해 놓을게요. 포장을 해주는 이유는 꽃바구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이동 중에 꽃이 손상을 입으면 안 되겠죠. 포장지로 꽃을 감싸서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투명 포장지를 책상 위에 세로 방향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바구니 정면이 내 쪽을 향하게 가로로 포장지 중심에 올려놓으세요. 위아래로 포장지를 올려보며 바구니가 중심에 놓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포장지를 앞뒤로 올려 모아주는데요.
꽃들이 눌리지 않게 올려주세요. 위로 포장지가 길게 올라온다면 손잡이 위로 10cm 정도만 남기고 수평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위로 모아진 포장지를 바구니 손잡이 위쪽 중심에서부터 가로로 시접을 접어줄 거예요.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접어진 곳을 스테이플러로 집어서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따로 빼놓은 유칼립투스 줄기 하나와 리본을 겹쳐서 다시 한번 같이 고정해줄 거예요. 자, 보세요. 리본을 고리 모양이 되게 겹쳐주고 같이 고정해주세요. 유칼립투스가 없다면 리본만 겹쳐서 고정해주면 돼요. 혼자 하기 힘들면 옆 친구와 같이 서로 잡아주면서 하면 돼요. 여기까지 다 되었으면 양옆 아랫부분을 보세요. 포장지가 뚫려 있죠? 이 부분을 접어서 고정시켜 줄 건데요. 아래쪽 바닥면에 있는 포장지를 바구니에 밀착되게 접어 올리고 이 상태에서 양쪽 포장지를 날개 접듯이 왼쪽 접어 테이프로 고정, 오른쪽 접어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리본 끝은 오리 풀리지 않게 다시 한번 수건 가위로 대각선 방향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노란색은 기쁨이나 웃음, 명랑의 이미지를 가지며 희망, 긍정을 상징합니다. 천진난만하며 순수한 의미를 가진답니다. 고흐의 작품을 보면서 예쁘게 만든 꽃바구니를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예쁜 꽃바구니를 오랫동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비닐 포장지는 뜯어서 바구니만 놓을 건데요. 따뜻한 곳과 시원한 곳 중에 어디에 둬야 될까요? 당연히 시원한 곳에 두면 좋습니다. 꽃바구니도 계속 물을 공급해주면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공급해줄까요? 하루 이틀 지나면 꽃들이 플로럴 폼에 있는 물을 다 먹어서 바구니가 가벼워질 거예요. 플로럴 폼 색도 좀 더 밝아질 거고요. 그러면 그때 플로럴 폼 위에 충분히 물을 부어주면 돼요. 오늘 멋진 꽃바구니 잘 만들어 주었고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긍정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